파말로그 에피소드 12에서는 펜타닐 이후 신종 마약과 인간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펜타닐보다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변종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카펜타닐 같은 극초강력 마취제는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연구 화학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종은 계속 만들어지고, 다크웹과 암시장은 법망을 피해 퍼져나갑니다. 펜타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해진 펜타닐 변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펜타닐 이후 등장한 변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소펜타닐과 서펜타닐입니다. 아이소펜타닐은 펜타닐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더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해 가짜 처방약으로 위장 유통되며 많은 과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서펜타닐은 원래 의료용으로 극소량 사용되지만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치사량이 극히 적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펜타닐 계열은 화학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펜타닐은 펜타닐보다 무려 100배나 강력한 극초강력 오피오이드입니다. 원래는 코끼리 같은 대형 야생동물을 마취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불법 펜타닐이나 가짜 헤로인에 섞여 사람에게까지 치명적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치사량은 단 몇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해 흡입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잠재우는 약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 화학 물질도 신종 마약으로 불법 변질되었습니다. U47700과 W18은 원래 실험실에서 진통제로 연구되던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U47100은 1970년대 합성되어 몰핀보다 약 7.5배 강력한 효과가 있었고, 청색 가루 형태로 불법 유통되며 블루매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W18은 1960년대 캐나다에서 진통제 후보로 개발됐지만 허가되지 않고 사라졌다가 불법 화학자들이 재합성해 가짜 알약이나 분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실에서 사라진 물질들이 거리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위험한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등장했습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자연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모방해 실험실에서 만든 화학 물질입니다. 스파이스 K2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담배 형태로 판매되고 허브, 대마 대체품이라는 위장 마케팅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과 정신질환, 급성 중독을 유발해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는 진짜 대마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종 마약의 유통 경로를 살펴봅시다. 합성 마약은 이제 다크웹이라는 암시장과 암호화폐를 통해 유통됩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밀 네트워크이고, 암호화폐는 송금 경로를 사실상 추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소량 다품종의 신종 마약이 가짜 알약이나 소포 형태로 국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은 신종 마약의 새로운 밀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속과 화학의 끝없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합성 마약이 등장하면 이를 금지 목록에 올려 규제합니다. 하지만 불법 화학자들은 화학 구조를 조금만 변형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단속과 화학은 끝없는 추격전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면 화학은 변종으로 돌아옵니다. 화학은 단속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펜타닐 이후의 끝나지 않은 위기에 관해 조명해 봅시다. 펜타닐이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고 더 위험했습니다. 아이소펜타닐, 서펜타닐 같은 변종 오피오이드는 더 강력해졌고, U47700, W18 같은 연구 화학 물질과 스파이스 같은 합성 대마는 실험실에서 사라졌다가 거리로 되살아났습니다. 법은 금지하고 단속하지만 화학은 또 다른 변종으로 돌아옵니다. 신종 마약의 추격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말로그는 이 질문을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